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중점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과 교사 능력 향상을 위한 3에서 5주의 자발적인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22에서 2023학기 7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학 과목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칼텍스, 플라잉V, 페트론, 쉘 그리고 CO1 등은 휘발유 1.35페소, 디젤 0.45페소, 등유 0.35페소 인상을 고지했습니다. 화요일 인상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주유소별로 적용 시간이 0시와 6시 또는 오후 4시로 다양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운전자 단체가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메트로 마닐라, 깔라바르존, 중부 루손에서 진행됩니다. 군과 건설부는 시민들에게 무료 탑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은 17대의 트럭과 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건설부는 메트로 마닐라 13개 노선, 빠시깡 페리 노선 등에서 무료 탑승을 제공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요나산의 화산지진 활동이 184회로 증가했습니다. 화산지진연구소 국장은 마요나산이 수일 내로 일정 규모의 분화를 보일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화산지진이 하루 100회 이하로 줄어들다가 일요일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말람파야가스 유전 계약이 2039년 2월까지 갱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1470억 큐빅피트의 천연가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패전 프라빈스는 태풍에 의한 홍수에 대비하여 대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조 장비와 식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변경되어 패전의 인판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고스강 범람으로 인판타에서 대피소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대피소를 더 높은 지대에 건설했습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아직 대피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취임 1년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것은 인플레이션, 식량 안보, 물 안보, 인프라 건설, 에너지, 교육, 과학과 기술, 보건, 고용, 전산화, 주택 보급, 마지막으로 기후 회복 등으로 나눠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필리핀의 외국에 대한 정책은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고 모두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외 순방이 39조 페소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이 아세안, 유럽, 일본 등과 맺은 것이 경제와 보건 및 무역 전략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신분증 시스템인 필시스가 마르코스 정부의 전자정부로의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87%가 등록을 했고 전 인구가 등록하는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7,723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3,432만 개의 카드, 3,835만 개의 전자 아이디가 발급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정부 관련 서비스는 이 아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 전자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소매거리에서 디지털 결제가 4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인터넷 속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180개국 중 유선 인터넷 속도가 47위입니다. 작년 대비 11계단 상승했습니다. 무선 인터넷은 142개국 중 83위로 작년보다 8단계 상승했습니다. 올해 필리핀의 스타링크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이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불리한 상황에서 인터넷 속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전자화를 더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자화는 오늘 해야 할 일이고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건강보험 필헬스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93% 국민이 필헬스 가입으로 곧 100%에 도달할 것입니다. 필헬스 진료 패키지가 21개 처방과 13개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개 무료 검진 센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장 관련 질환에 대한 무료 검진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최고 중점 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손실 회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국가 학습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의 맞다딱 아젠다에 따라 커리큘럼,
시설 제공, 학생복지, 교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합니다. 공립학교 시설 보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실 부족과 시설 부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 장관 겸 부통령 사라도테르테는 교실 부족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간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공립학교 시설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카디와 마켓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품 공급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을 돕고 소비자들에게 쌀, 고기, 생선, 야채, 설탕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카디와 마켓이 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별로 식료품 구입 비용이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5월에 7.5%에서 6월은 6.7% 감소했습니다. 카디와 마켓의 영향이란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상원의 도움을 받아 연금과 세금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재무장관 벤자민 디오크노는 경제팀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및 전자거리에 대한 세금 개혁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도로 이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각각 124억 페소, 158억 페소의 조세 수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군인 및 제복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핵심입니다. 경찰과 군인 연금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팀은 2023년 연금 지급액 2,130억 페소에서 2035년 1조 페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으로는 어업코드와 농산품 밀수, 정부 조달 법안, 정부 감사 관련 법, 협동조합 법안 등입니다. 금융사기법, 납작 피노이법, 블루 이코노미 법안, 세금 납부 완화 법안, 지방정부 세입 분류 법안, 필리핀 이민 법안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상원과 하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다가오는 엘니뇨 현상에 대비하여 수자원 관리부서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 전수를 위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물 공급을 위해 146억 페소를 할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GDP의 5에서 6% 지출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드 베러 모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빌드 베러 모어 프로그램은 8조 3천억 페소입니다. 지역 간 연결, 물관리, 농업 보건, 디지털 연결, 에너지 등의 분야입니다. 특히 지역 간 물리적 연결인 도로, 항구, 공항, 대중교통 등이 83%를 차지합니다. 특히 핵심은 루손의 1200km 고속도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일로코스와 비코를 연결하여 기존 20시간을 9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인프라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마약과 연루된 공권력들의 사퇴를 명령했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뢰할 만하게 수행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지역 기반 처방, 사회복귀, 교육, 회복 등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1월 내무부는 시니어 경찰 간부들 955명에게서 명퇴 신청서를 받아 마약 관련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6월 50여 경찰이 마약 990kg 유통과 관련 있다고 경찰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2022년 7월에서 2023년 3월까지 마약 210억 페소어치가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2만 7천 개 바람가이들이 현재 드럭프리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은 OFW의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OFW들의 귀환과 재취업 등을 위한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OFW 파견은 6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OFW들의 기여는 약 325억 달러, 1조 8천억 페소에 이릅니다. 일부 국가들이 필리핀과 양자 협약을 맺어 보건, 관광, 엔지니어링, 건설,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인력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에게 사우디가 필리핀 근로자 14,000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전 반군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상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반군들을 지원하고 사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일부 필리핀 국민은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와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군들이 투항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5년 전 반군 테러리스트에 의해 폐허가 된 마라위 시를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